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혹시 시간이 너무 막 늦어지는 것 같으면 좀 눈치 좀 주세요. 네.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원래는 교사 단위로 교사 역량으로 막 하던 것들이 교사들이 협력 또는 이제 학교 단위로 이제 같이 막 진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들 놀라는 게 오잖아요. 야,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교가 동시에 어떻게 그게 싹 세팅이 되면서 쫙 들어갈 수가 있지? 교사들 대단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는 2학기에 들어서 그 생각을 해요. 줌 하는 걸 보면서 어렵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교사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줌 하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다가도 막 뭐랄까 더 접근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저학년들 줌 하는 거 보면서 지금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쉽게 어떤 쉬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막 이렇게 딱딱딱딱 단계별로 되게 잘 진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되게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잘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휴업이 장기화됐죠. 그러면서 학교랑 교사들과 움직이지 않고, 그래, 초반에는 사실 그것도 있었잖아요. 계약할 거니까 조금만 더 있자. 그리고 지금 뭐 움직이지 말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길어지네. 더 갈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슬슬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또 보이고 하던 이제 그 단위가 학교 단위로 이제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임교사의 단위에서 이제 학교의 움직임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교사도 공부를 하지만 학생도 같이 배워나가면서 서로 같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해 나가고 같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미래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네, 제가 여기다 참 더 좋은 사진들을 막 찾아놓고 싶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이제 과연 이제 교사들이 협력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학년, 6학년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고 있고 서로 공유는 되고 있어요. 다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그러니까 동학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뭘 하는지 계속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공간이 오픈처럼,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실 수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온라인 수업을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서 사실 배워요. 그래서 나 이거 수업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하면은 들어가서도 보고, 선생님 줌 수업할 때도 잠깐 들어가서 진행하면 좀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이제 있었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경기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저 공문 온 거 보고선 설문조사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우리 저기 그 네트워크랑 겹쳐가지고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연구원들이 학교 자치에 대한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사들이 협력 문화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어요. 설문이 보니까. 교육과정 및 학생 생활지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역량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높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그 협력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이 84.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교사 간 협력이 굉장히 이번에 활성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는 있죠.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이것도 양극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면 이 연구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은 늘어났지만 교육적인 논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통이 대부분은 방역과 마스크, 마이크와 페이스 쉴드, 천막과 급식 지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 나눈 이야기 태반은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온라인상의 도구나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호호에 기반한 소통 경험은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초기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학공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전학공과
그전에 어떤 교사 협력과의 다른 점을 계속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옆반에서 환경 뭐 정리한다고 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뭐 이렇게 오려주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전학공이라고 볼 것인가? 그런 협력은 늘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협력적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떤 교육 상황,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단지 아주 단순한 기능이나 스킬에 대한 부분들 습득, 나한테 유용한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반성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은 돼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되게 많이 절박한 부분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는 되게 어려움이 있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전에 교감 선생님들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교감 장학이 고마워요. 교감 장학이 그렇게 잘 된다고들 계속 그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장학 단위별로 쭉 볼 때.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 교감 장학이 잘 된 이유는 교감 선생님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리해야 될 거랑.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적인 거예요. 서로 물어보고 막 이렇게 답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협력이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과연 이제 한정 지을 것인가, 여기서 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또 누가 들어와 있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아우, 정말 동네에서 정말 말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저기 부산이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은 철학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계속 하던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방향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를 좀 들으면 어떨까 했을 때 반대쪽 의견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도구나 방법이나 다른 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대립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급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 짚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만 만족할 것인가, 이런 이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거는 학교에 직면한 교육적 문제에 과연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교육적인 소통과 협력이 부재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이건데,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플랫폼을 뭐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협의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꽤 오래 했던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학교의 플랫폼, 학년별, 학급별 플랫폼을 정하는 게 담임의 그냥 선택사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협의해가지고선 학년이나 또는 학교에서 같이 정해야 될 부분인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을 고려할 것인가, 교사 중심으로 생각해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교사가 나 이런 플랫폼이 나한테 좋고 내가 써왔으니까 이거 할래 하고 그냥 끝날 것인지,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충분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다면. 결국은 그런 거죠. 온라인으로 맡게 된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맞아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제일 심각한 학습 격차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설문 자료를 가지고 아까 그거는 그 설문을 뿌린 이제 연구원에서 그 박사가, 이 박미 박사가 정리한 보고서의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시사인에서 15일자로 나온 거예요. 시사인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이거 전호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제 분석이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번 호에는 교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참 교사가 뭔가 이렇게 안쓰러웠나?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이제 매체든 하도 교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교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그 똑같은 설문 문항이에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는 이제 그랬죠. 교육적 논의는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사 협력이 재발견이다. 그래도 이제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교사들이 교사 협력이라는 것들을 하나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회의와 설문조사, 수의, 실험, 피드백,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과정 및 학생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각자의 역량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두가 다 처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남의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듣기도 싫고 신뢰 갖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모두가 다 처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나 조언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르지만 중등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이 수월하게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걱정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작은 학교라서 이제 다른 학교들이 상황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간간히 이제 들리는 어려운 큰 학교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나름 생각해봤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번에 확실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의 작은 학교도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넣으면서 네. 무슨 내용이냐면 교사 간 협력에서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부분 이제 부과된 업무와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글에 있는데 방역이랑 돌봄, 학습 격차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한 추가적인 업무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학교가 추가된 업무를 중심으로 재분장하지 않고 학기 초에 이제 업무 분장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갈등들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방역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저 돌봄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돌봄 많아졌다고 맨날 막 되게 불평불만 막 돌봄 엄청 많아졌다 막 이랬는데 방역이 많아져서 보건선생님 일 많아진 건 되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방역도 되게 어려움이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정말 유연하진 않아요. 이런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기 초에 업무 분장 해놓고 난 거에 이후에 예를 들면 이번과 같이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추가되고 있는 막 업무들과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던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우리끼리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는 한계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의 협의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더 갈등이 심했던 학교들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좀 우리 학교 낫나 위안을 또 오히려 삼아야 되나 하면서 그래봤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와 지역 간 학부모와 협력 부족. 우리는 그래도 네트워크랑 연구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만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는 이제 그 혁신 교육을 쭉 끌어왔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을 네트워크 정책이라고 꼽거든요. 네트워크 정책이 정말 거의 모든 일을 했죠. 사실 정책이 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정책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트워킹 하면서 혁신 교육을 만들어 왔죠. 끌어왔죠. 그랬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다 스톱된 건 처음이에요. 정말.
담당 물론 센터도 없어졌고 담당 장학사가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연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도 정말 연결되지 않았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인데 그거를 왜 학교랑 지역이 같이 해결하지 않고 학교가 따로 단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또는 이런 것들 처리를 할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대응하기보다는 매뉴얼을 찾고 또는 나 혼자 담임교사 가거나 업무 담당자 혼자 하거나 각각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그러니까 유난히 더 협력하지 않고 그냥 각각 처리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컸던 것 같아요. 학부모와 협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학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그리고 학부모 지원을 받기에는 학부모가 가중된 역할이 너무 많았죠, 사실 지금. 그래서 뭔가를 학부모한테 협력을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협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보다 보니까.